이번에는 2014년 10월 23일에 갱신이 된 일본 국립암 연구센터의 자료 중 폐암, 오늘은 이제 폐암에 들어가서 폐암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갱신일이 2014년 10월 23일이니까 이거 좀 오래됐다 이런 그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, 이 기초 지식 부문들은 크게 그 일자에 너무 유념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폐암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폐는 무엇인가, 그 다음에 폐암이란 무엇인가, 이런 그 순서에 대해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폐는 우리 인간의 가슴의 이 대부분을 점하는 장기로 좌우로 한 개씩 있습니다. 우측에 있는 걸 우폐, 좌측에 있는 걸 좌폐라고 하는데, 그 우폐와 좌폐 사이에 또 가슴 한가운데는 종격 혹은 종격동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고요. 그곳에는 심장이나 대혈관, 큰 혈관, 또 기관, 또 식도, 이런 것이 그 종격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. 이 우폐에는 상엽,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파리, 폐 이파리죠. 상엽과 중엽, 그리고 하엽으로 세 개가 있고요. 좌폐에는 상엽과 하엽 두 개가 있습니다. 이게 폐가 좌폐, 우폐 우리가 두 개라고 하지만, 오른쪽에 있는 우폐에는 이 덩어리가 이렇게 완전히 갈라진 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좌측에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폐는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산소를 넣어주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공기는 입이나 코로, 그 다음에 인두와 후두를 경유하여 기관과 또 그 기관보다 이렇게 갈라지는 기관지라는 그 좌우의 관으로 나누어져서 좌우의 좌폐, 우폐로 들어갑니다. 기관지는 또 폐 속에서 세기관지, 그러니까 가느다란 기관지라고 부르는 보다 가느다란 이런 관으로 나누어지고, 그 나무의 가지처럼 폐 속으로 퍼져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폐포라는 조그마한 공기 그 주머니, 그걸 폐포라고 부르는데요. 최종적으로는 그 폐포라고 부르는 작은 방으로 연결되어서 그곳에서 산소가 혈액에 섞이고, 또 정맥으로 돌아 나온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코나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실 때 이게 폐로 들어가서 산소를 운반하고, 그 폐에서 다 일을 하고 나온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를 역방향으로 이 폐포, 세기관지, 기관, 후두나 인두를 통해 가지고 코나 입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. 그러면 폐가 대충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아셨고요. 폐암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폐의 어떤 기관, 굵은 기관, 그리고 나누어지는 기관지, 세 기관지를 포함한 폐포의 그 일부의 세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의 그 원인으로 암으로 변한 것을 폐암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. 이 폐암은 진행이 되면서 그 주위의 조직을 파괴하면서 증식이 되고,
또 혈액이나 림프의 흐름을 타고 이게 퍼져 나가서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. 폐암은 뭐 흡연과의 관계가 아주 깊은 암이라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다 이미 증명이 되고 있고요.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그 발병하는 수가 있습니다. 요즘 와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매스컴으로도 많이 소개가 되는데, 전혀 담배를 피지 않는 뭐 여성들이 의외로 이 폐암이 발병되는 수가 있는데, 뭐 일부 학자들은 그 조리하는 과정에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어떤 그거라든지, 혹은 뭐 요리하는 과정에서 구울 때 나오는 그런 그 연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부들이 많이 마시면서 이런 폐암들이 발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설들도 있습니다. 그 외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피우는 그 담배의 연기를 간접적으로 마신 어떤 간접 흡연에 의해서 이 발병도가 또 약간 높아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근년에 들어서 폐암은 뭐 일본인 혹은 한국인 다 비슷한데요. 폐암의 한국, 일본 공이 암 사망률에서는 폐암이 1위입니다. 그리고 아직도 이 폐암은 그 발병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이 폐암의 이제 원인을 한번 따져보면, 그 폐암의 이제 위험 요인들이 그 중에 제일 큰 게 흡연이라고 뭐 모두들 요즘은 의학자들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.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흡연자의 그 폐암 위험도가 비흡연자의 약 한 20배 이상이라고 하는데, 이 동양인인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, 이건 2008년도 자료인데요. 그 흡연자의 폐암 위험도가 남성은 4.8배, 그러니까 비흡연자에 비해서, 여성은 3.9배라고 미국이나 유럽의 20배 이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. 그러나 뭐 남성의 4.8배, 여성의 3.9배라는 게 다 뭐 4배 이상 많으니까 가급적 검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흡연과 폐암의 어떤 위험에 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, 그 폐암의 어떤 조직 형태, 그걸 이제 보통 조직형이라고 그러는데, 그 폐암의 어떤 조직 그 부위별로 보면 편평상피암이라고 그러는 게 있고, 선암이라는 게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건 이제 부위별로 주로 편평상피에 나타나는 상피암에 있어서는 남성은 12배, 여성은 11배이고요. 선암, 샘암이라고 그러는데요. 이것은 남성이 2.3배, 여성은 1.4배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담배가 폐암 발생 원인의 뭐 한 90% 정도라고 보지만, 일본에서는, 그러니까 한국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남성은 약 69%, 여성은 20%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. 왜 이 동양인, 특히 그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그 구미 사람들보다 적은지는 아직까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또 간접 흡연에 의한 그 폐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과학적 증거는 뭐 충분히 있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. 간접
흡연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20 내지 30% 정도가 높아진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. 일본인들은, 이건 한국인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본인들은 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흡연의 그 상대 위험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낮게 나오고 있지만, 그 원인의 하나로 비흡연자라도 간접 흡연 영향에 의해서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, 이것은 특히 그 여성들에게 해당이 되니까 가급적 간접 흡연의 어떤 그런 그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사람 옆에 가지도 말고, 가정에서 남편이 흡연을 하시면 절대로 집안에서 못 피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또 이 흡연에 의한 그 바람의 위험도 크기는 같은 흡연자로도 그 유전자 소인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. 그 외에 이제 또 유전적 그 소인으로서 보면 발암 물질의 그 대사 경로에 있는 효소의 활성 등이 결정하는 그 유전자 형들이 몇 개의 그 후보로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. 이 유전자 관련 연구는 아직 그 초기 단계라서 그 근거로서는 아직 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, 또 일부 과학자들이 이것은 그런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. 저희들이 이 일상생활에서 경험적으로 봐도 분명히 유전자적인 그 소인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 외에 이제 환경적 요인들이 의외로 이게 큰데요. 우리가 그 모르게 먹는, 그러니까 수돗물은 아닌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농촌에 이런 경우에 그 비소가 포함된 물은 확실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건축물에 쓰였던 그 성면이라든가 실리카, 그 다음에 중금속인 크롬, 코발트, 그 다음에 방사선, 또는 이 디젤 차량의 그 배기가스, 이런 등의 그 어떤 직업이나 일반 그 환경에 의한 그 피폭, 또 나아가서 우리는 좀 덜 쓰지만 중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석탄 난로의 그 연소라든지 이럴 때 그 나오는 어떤 불순물들이 그 연소라든지, 또 불순물이 섞인 우리 그 식물성 식용유의 그 고온 조리 시에 생기는 연기, 이건 여성들이 많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습니까? 특히 가정주부들은, 특히 우리나라 같이 가스레인지를 주로 쓰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, 또 그 일부 우리 그 개인 주택의 약간 그 지층, 그리고 약간 반지하, 지하 쪽에 많이 있는 라돈 같은 이런 방사성 원소들이 때문에 생기는 어떤 실내 환경의 오염, 이런 것들이 다 폐암의 위험 요인으로서의 어떤 근거가 된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. 근데 요 폐암의 어떤 그 위험도를 조금 그래도 낮추는 영양소로서는 그 베타카로틴, 우리 그 당근에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베타카로틴이 그 주목을 좀 많이 받고, 또 우리들도 실제로 식생활에서 이런 거는 당근 주스라든지 혹은 당근을 익혀 먹으면 이런 것이 참 좋다고 얘기를
합니다.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구미 쪽에서 그 임상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. 이 흡연자 등이 그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를 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도가 그 한 20-30% 정도 그 높아진다는 또 반대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또 무슨 이유인지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일단 그 임상 실험에서 그런 그 흡연자가 너무 많은 베타카로틴을 섭취를 하면 반대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흡연자가 특히 식품 보조제로 먹는 뭐 비타민이나 뭐 이런 그의 요즘 영양제 속에 그 베타카로틴이 뭐 많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그 폐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결과로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천년으로 우리가 먹는 그 무슨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상복했을 때 그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그 임상실험 결과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역시 자연적으로 먹는 게 좋구나. 그러나 뭐 우리가 식품 보조제나 뭐 이런 데로 그 베타카로틴은 일부 환자, 흡연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들어가면 나쁘다. 뭐 이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